이곳에 20채의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자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농촌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양여금.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맹지탈출 249번째 농촌마을에 도시가스를 유입하려고 했더니 사유인 현황도로에 사용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DDR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이 있는 곳이죠. 도면에 보시면 이 노란 색깔 부분이 한 필지의 임야인데 1983년에 이 빨간 화살표 부분을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로 만들어서 그 안쪽이라는 건 이곳입니다. 이곳에 20채의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자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농촌발전특별법 또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농촌정비법이 1995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98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촌발전특별법이나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됐던 겁니다. 1983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40년이 지나서 서류도 없고 당시는 법령이 지금처럼 꼼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개발행위가 제도도 없었고 국토계획법도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업 주체라든지 당시 사업을 할 때 관련된 서류, 특히 이 빨간 화살표 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도 가지고, 그러니까 전소유자죠. 전소유자로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부동산 공법과 그리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한 민법,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 안에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지금은 농어촌 정비사업법, 당시에는 지방양여금법 등에 의해서 개설이 됐을 것이고, 지금 이 노란 부분에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 사업자가 이 밑에다가 관로를 묻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법 218조에 의한 시설권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문제이고, 자, 이 오른쪽을 보면 위성사진을 보면 20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유지인 것이죠. 사유지. 자, 그리고 로드뷰로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포장이 돼 있죠. 당연히 이 포장은 지자체가 해 주었죠. 당시 지자체는 1983년에 2억을 들여서 인허가와 공사를, 여기에 토목공사를 해줬던 것이고, 여기에 20채의 입주자들은 자기가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자체 인허가와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믿고 들어왔던 것 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당시 소유자가 사용날 해줬다, 이 화살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소유자가 바뀌니까 지금 현 소유자는 사용날 안 해주겠다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57조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 오염방지, 경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사람이 일반 국민이든
도시가스 사업자든 계획서를 작성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적어도 이용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권자한테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행위가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오래전에 근거가 없지만 공로가 된 것은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 그걸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권, 공공이익이죠. 이걸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비교 교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왜? 민법의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 또 토지 인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골치 아픈 일은 관여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허가 신청하는 국민한테 그 책임을 떠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국토교통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국토교통부나 또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농촌지역에 1970, 80년대에 만들어진 마을 한길 및 농로, 새마을 사업 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적 분할도 안 되고 지목 변경도 안 되고 또 뭐 관련 근거 서류, 그러니까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거나 또는 공익적으로 공공 제한된 이런 근거들이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소한 3개 부서가 TF팀을 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부가 방치하니까 지자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민원이 생기면 소송으로 가면 치료 확률이 높고, 왜? 대법원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지자체는 법령이 미비할 때 있었던 부분, 그리고 40년 전에 있었던 부분을 현재 담당자나 현 시장 군수가 책임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각설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몇 가지 관련 법령들을 본다면, 자,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날 제정돼서 95년 6월 23일 날 시행됩니다. 그때 그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관 조치, 그래서 이 법 시행 당시에 농업전 발전 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육금법에 의한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했던 서류는 지금 농어촌 정비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을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제공하는 사람, 가스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또 회사가 다릅니다. 부서가. 어찌됐든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도시가스 사업법 제42조 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의 토지 사용, 그래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사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 배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락을 받고 하거나, 또는 그게 이제 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곳은 두세 가지 법령에 의해서 사실은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또는 뭐 공법을 집행하는 것이 허가 담당자의 입장인데, 그분들은 민법까지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민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업무 지침이 없으면 자칫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검토조차를 안 하고 무조건 사용락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러니까 이 사용승낙이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걸리고, 적절한 용지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걸리고,
또 이 법에서도 도시가스법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협의해야 한다. 소유자 및 점유자에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스 배관의 설치 방법,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 미리 그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협의는 다행히 합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다가 그냥 사용나 없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그냥 허가 받아서 공사하면 됩니다. 협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의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지 반드시 사용락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몇 년 전에 불과 2, 3년 전에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 곳입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법은 1910년대에 일제가 만들어 놓은 지적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지적재조사법에서 새로운 지적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곳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도로는 어떤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현황이 다를 때, 그러니까 지적도에 없는데 현황도로가 있어서 그게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특정인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해당이 안 될 것이나 이미 마을 주민들, 뭐 주민의 숫자는 딱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채는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현황도로는 그 현황대로 지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적재조사법에 있습니다. 자, 지적재조사법 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기준, 지적소관청은 이건 지자체를 말합니다. 다음 각호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지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소유권과 관계없습니다. 이건 소유권 문제는 두 번째고 다음 각호 순위니까 1. 지상 경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 경계, 다툼이 1호는 없는 경우 2호는 있는 경우인데 있냐 없냐 차이는 뭐냐면 이 지적재조 사업을 할 때까지 이 도로를 철거한다든지 이 도로를 폐쇄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소유자끼리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내왔다면 다툼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대법원은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령은 또 별도로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 그러니까 그 도로는 전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서 만들어진 도로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20채의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근거 서류가 없었겠습니까? 다만 미비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도로로 만들어진 부분을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내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하는 것들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40여 년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인심이 좋고 할 때니까 그냥 만들어 놨다가 또 그 관련 서류를 지금은 다 영구보관입니다만 그때는 전장 처리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지하서고에다 넣어놨다가 그냥 없애버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보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그 도로가 현재 상태로 아까 보셨던 대로 그러니까 그 로드뷰에서 보셨던 그대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분할해서 만들면서 소유자한테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이러니 이렇게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당시 임야의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그러니까 2, 3년 전 소유자를 현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통지해서 이의가 있으면 1차는 지적소관청이 2차는 도가 해서 경계를 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판단이 어려워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법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 소유자가 지금 이걸 끝까지 못 해주겠다고 버텨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왜? 민법 21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즉 가스관로죠.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답니다. 권리입니다. 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확인 소송만 하면 간단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손해 가장 적은 방법과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 소유자 요청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배상가 얼마 안 됩니다. 이미 전 소유자가 도로로 동의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도로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주변 토지의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값으로 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적도 좁고 그러니까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자칫 인심만 잃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소유자가 소유하게 된 경유와 보유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유와 규모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한 결과, 즉 그러니까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사를 비교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 소유자가 이미 사용나게 했으니까 그 근거 서류가 있다면 당연히 포기한 걸 볼 수 있겠죠.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타인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날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원래 대법원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내 사례에다가 원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례는 또 다르죠.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면 이 사례에다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가 또는 당시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했던 시행부서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로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도 아니고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못다니게 막을 권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뻔한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사용날 안 해주고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 이건 인심 잃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가서 설득을 잘 하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가 좀 보상을 해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이거 몇 푼 돼도 않거든요. 소송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기면 개발행위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지자체도 너무 소극 행정이고 이렇게 배타적 이용권이 포기됐기 때문에 향후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신이 서면 지자체는 개발행위가 그냥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시 이 20채 만들었던 사업 관련 서류를 찾고 거기에 사용량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지적재수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해주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허가 담당자가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대 소유자들은 현황도로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면 민법 218조의 시설권 소송을 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또 멤버십에서 법령이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